잠깐 이게 뭐죠? 청소부터 이거 왜 여기 앉아 있나요? 바로 그때 테크노글로벌 207층 면접실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인사부 부장 사라가 고개를 들었다가 깜짝 놀라며 던진 말이었죠. 26세 이하영은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최선을 다해 차려입은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어색했거든요. 저 통역 직책에 지원한 이하영입니다. 아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사랑은 비웃듯 웃음을 터뜨렸죠. 통역사요. 농담이죠. 당신 매일 27층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 맞죠? 그 웃음 소리가 아영의 가슴을 찔렀어요. 면접관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아, 맞다. 새벽에 항상 보던 사라가 아영의 이력서를 대충 훑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이력서 보니까 정식하기도 없고 경력은 우리 회사 청소부 2년이 전부네요. 그때 아영의 마음속에는 2년 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나오던 그날 말이에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아영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장례식은 언제 그 전화 한 통이 아영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꿈에 그리던 박사가 정언어학자가 되려던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였어요. 그 전까지는 정말 달랐어요. 옥스퍼드 대학교 도서관에서 논문을 쓰던 아영이었거든요. 햇살이 고풍스러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그 아름다운 공간에서 책상 위에는 12개 언어로 된 사전들이 쌓여 있었죠. 이 논문이 끝나면 박사가 정진하가고 그때의 아영은 눈이 반짝였어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 가득했거든요. 하지만 핸드폰이 울렸고 화면에 엄마라고 표시됐어요. 엄마, 이 시간에 왜 전화 너머로 들려온 건 울음소리였어요. 그 순간 아영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죠. 현재의 아영은 허름한 원룸에 살고 있었어요. 옥스퍼드 졸업장이 구석에 처박혀 있었죠. 한때 자랑스러웠던 그 졸업장이 이제는 아픈 추억일 뿐이었어요.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거울을 바라보는 아영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언어학 박사 꿈꾸던 이 아영은 죽었어. 이제는 그냥 살아남는 거야. 정말 가슴 아픈 장면이었어요. 한때 12개 언어를 구사하며 세계를 꿈꾸던 소녀가 이제는 생존만을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새벽 4시 테크노글로벌 207층 복도였어요. 아영이 청소 카트를 밀고 갔어요.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죠. 이 시간에 일하는 건 청소부들 뿐이었거든요. 화장실을 청소하면서 아영은 과거를 회상했어요. 부모님이 얼마나 자신을 자랑스러워했는지. 아영아, 너는 특별한 재능이 있어. 언어를 배우는 속도가 보통이 아니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메아리 쳐요. 영국까지 가서 공부하는 건 우리 가족 전체의 꿈이야. 어머니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하지만 이제 그 꿈을 이뤄드릴 부모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복도에서 회사 직원과 마주쳤을 때였어요. 저리 비켜봐. 급해 그 직원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아영이 벽에 바짝 붙었죠. 마치 투명 인간 취급을 받는 거였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직원들이 아영과 같이 타기 싫어서 다음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어요. 아영은 이런 상황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슬프게도 말이에요. 청소팀장 토마이 다가와서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말했어요. 야, 아영 27층 화장실 청소 또 대충 했네. 너희 아시아인들은 원래 꼼꼼한 거 아니야? 아영의 마음이 찢어졌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밤 10시 법무팀 사무실이었어요. 마이클이라는 변호사가 야근을 하고 있었죠. 책상에는 국제 계약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아영이 쓰레기통을 비우러 들어왔는데 마이클이 고기를 들고 놀랍게도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에 수고하시네요. 아영이 깜짝 놀랐어요. 이 회사에서 자신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쓰레기를 버리다가
옥스퍼드 학생 중에 떨어졌어요. 마이클이 주어졌죠. 옥스퍼드요? 와, 대단하네요. 아영의 심장이 뛰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을 인정해주는 말을 들었거든요. 아, 그건 옛날 거예요. 옛날이라도 대단한 건 맞죠. 저는 마이클이에요. 이 짧은 대화가 아영에게는 한 줄기 빛이었어요. 하지만 아영은 자신이 그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했어요. 저는 그냥 청소부예요. 서둘러 나가려는 아영을 마이클이 붙잡으려 했지만 아영은 이미 사라진 후였어요. 다시 면접실로 돌아와서 또 다른 면접관이 더욱 잔혹한 말을 던졌어요. 청소하다가 갑자기 통역사요? 무슨 드라마라도 본 거예요? 이 순간 아영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고였지만 절대 흘리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이미 충분히 창피했거든요. 하지만 아영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떨리는 목소리지만 단단하게 말했죠. 기회만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라가 더욱 잔혹하게 웃었어요. 할 수 있다고요? 뭐려? 화장실 청소 말고는 뭘 할 수 있는데요? 바로 그때였어요. 급한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벌컥 열렸어요. 직원 하나가 급하게 뛰어들어왔죠. 사라 큰일 났어요. 독일 클라이언트가 지금 당장 통역 안 되면 계약 파기한다고. 사라의 얼굴이 급변했어요. 방금 전까지 여유롭게 아영을 조롱하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죠. 이건 그녀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였거든요. 바로 이 순간 아영에게 기회가 온 거였어요. 하지만 과연 그녀가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숨겨둔 그 놀라운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독일 클라이언트가 뭐라고요? 사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방금 전까지 아영을 조롱하던 여유로운 표정이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급하게 들어온 직원이 숨을 털기며 말했어요. 베를린에 있는 하이테크 인더스트리 대표가 지금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기술 계약서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면서 당장 통역 안 되면 계약 파기한다고. 사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하이테크 인더스트리는 테크노글로벌의 가장 큰 독일 파트너였거든. 이 계약이 망가지면 회사의 수십억 원의 손실이었어요. 메인 통역사는 어디 있어요? 식중독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다른 독일어 통역사들도 연락이 안 돼요. 사라가 당황하며 머리를 감싸매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 바로 그때 조용히 앉아있던 아영이 말했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면접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아영을 바라봤죠. 사라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뭐라고요? 당신이 네 독일어 할 수 있어요. 제임스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사라 지금 상황이 급하잖아. 일단 해보기 하는 게. 하지만 사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돼요. 청소부가 갑자기 독일어를 한다고. 이건 회사의 운명이 걸린 일이에요. 아영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시험해 보시면 알 거예요. 저 정말 할 수 있어요. 그 순간 또 다른 직원이 뛰어들어왔어요. 사라 독일 대표가 5분 더 기다리겠다고 하는데 그 후에는 정말 계약 파기를 해요. 사라가 고민에 빠졌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사라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만약 실패하면 당신은 당장 해고해요. 그리고 이 모든 손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요. 아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떨리는 마음이었지만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았거든요. 회의실로 이동했어요. 큰 화면에 독일 하이테크 인더스트리의 대표 한스리 려러가 나타났어요. 50대 남성으로 굉장히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한스가 독일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빠르고 복잡한 기술 용어들이 쏟아져 나왔죠. 아영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2년 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온 거였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영이 완벽한 독일어로 대답하기 시작했거든요. 한스가
독일어로 빠르게 말했어요. 이 계약서 7조 사망의 기술 사양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어. 우리가 요구한 프로세서 속도와 메모리 용량이 전혀 맞지 않아요. 아영이 한스의 말을 정확히 이해하고 완벽한 독일어로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밀러 대표님, 정확히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즉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 측에는 완벽한 영어로 통역했어요. 독일 측에서는 계약서 7조 사망의 기술 사양에 오류가 있다고 합니다. 프로세서 속도가 요구사항과 다르고 메모리 용량도 맞지 않는다고 하네요. 사라의 입이 벌어졌어요. 면접관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한스가 계속해서 복잡한 기술 용어들을 쏟아놨어요. 반도체 기술 프로그램인 언어 네트워크 프로토콜까지 정말 어려운 내용들이었어요. 하지만 아영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통역했어요. 마치 그분이 아전문가인 것처럼 말이에요. 30분 동안 치열한 협상이 이어졌어요. 아영은 단순히 통역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중재자 역할까지 했어요. 한스가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했을 때 아영이 독일어로 말했어요. 밀러 대표님 이해하시겠지만 이 프로젝트는 양쪽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혹시 이런 방향으로 타협하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양쪽에게 위민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기술적인 내용을 쉽게 설명하면서도 각자의 이익을 고려한 현명한 제안이었죠. 결국 한스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아,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이 여성의 설명이 정말 명확해요. 이런 수준의 통역은 처음 경험해 봅니다. 그리고 독일어로 아영에게 직접 말했어요. 당신의 독일어 실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기술 용어까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시네요. 혹시 독일에서 공부하신 적이 있나요? 아영이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냥 독일어를 좋아해서 공부했을 뿐이에요. 마침내 계약이 성사되었어요. 한스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좋습니다. 수정된 계약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통역사와 다시 일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화상 통화가 끝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아영을 바라봤죠. 사라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당신 정말 청소부 맞아요? 아영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네, 청소부 맞아요. 하지만 청소부라고 해서 다른 걸 못한다는 법은 없잖아요. 제임스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말 놀라워요. 이런 수준의 통역은 전문 통역사도 어려워하는 건데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마이클이 들어왔어요. 급한 법적 검토 때문에 온 거였는데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진 걸 느꼈어요. 무슨 일이에요? 독일 계약건이 해결됐다고 들었는데 사라가 아직도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청소부 아니 이하영 씨가 통역을 해서 계약을 성사시켰어요. 마이클이 깜짝 놀라며 아영을 바라봤어요. 며칠 전 야근할 때 만났던 그 청소부였거든요. 옥스퍼드 학생진을 떨어뜨렸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아, 그때 그분이시군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마이클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호기심과 존경, 그리고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죠. 사라가 어색하게 말했어요. 이하영 씨, 오늘 일은 정말 고마웠어요. 하지만 통역 직책은 잠깐요. 마이클이 끼어들었어요. 사라, 이런 능력을 가진 분을 그냥 보내는 게 말이 돼요. 우리 법무팀에서도 국제 기약 때마다 통역 문제로 고생하고 있는데 사라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직도 아영이 청소부라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아영이 조용히 말했어요.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드릴게요. 사라가 고민했어요. 오늘 이만으로도 회사에 큰 도움이 되었는데 거절하기도 애매했거든요. 좋아요. 일주일 임시 계약으로 해보죠.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사라가 엄격하게 말했어요.
청소부 급여의 2배를 드릴게. 하지만 실수 한 번이라도 하면 즉시 해고해요. 그리고 다른 직원들에게는 임시 통역사라고만 소개하겠어요. 아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록 완전한 인정은 아니었지만 기회는 기회였거든요. 마이클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축하해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요. 아영이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어요. 2년 만에 느끼는 희망이었거든요. 감사해요. 열심히 하겠어요. 회의실을 나서는 아영이의 발걸음이 달랐어요.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걷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영은 몰랐어요. 이것이 진짜 시작일 뿐이라는 걸 말이에요. 앞으로 훨씬 더 큰 도저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이클을 더 몰랐어요. 이 신비로운 여성에게 점점 마음이 끌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영은 이제 27층 청소부가 아니라 15층 국제사업부의 임시 통역사였어요. 작은 책상 하나였지만 그녀에게는 세상 전부 같았거든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다른 직원들의 시선이 따가웠거든요. 저 사람 원래 청소부였다면서 갑자기 도기로 한다고 해서 통역사 된 거야 말이 돼. 사람 부장도 참 왜 저런 사람을 뽑았을까. 아영은 이런 소리들을 들으면서도 참았어요. 증명할 때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마이크만은 달랐어요. 점심시간마다 아영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었어요. 어때요? 적응은 되세요? 네, 괜찮아요. 감사해요. 마이크를 따뜻하게 웃었어요. 괜찮다네요. 지난주에 독일 계약 성사시킨 건 정말 대단했어요. 저도 그 계약서 검토했는데 기술 용어가 얼마나 복잡한지. 하지만 모든 사람이 마이클처럼 호의적이지는 않았어요. 특히 기존 통역팀의 제니퍼는 아영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제니퍼는 하버드를 졸업한 엘리트였거든요. 자신보다 학력도 낮은 전직 청소부가 갑자기 나타나서 주목받는 게 못마땅했어요. 사라 정말 저 사람을 계속 쓸 거예요? 제니퍼가 사라의 사무실에서 불만을 털어놨어요. 독일어 하나 한다고 해서 전문 통역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팀의 품격이 떨어져 보여요. 사라도 사실 마음이 불편했어요. 아영의 실력은 인정하지만 여전히 그녀가 청소부 출신이라는 게 걸렸거든요. 일주일만 더 지켜보자. 실수하면 바로 내보낼 거야. 제니퍼가 미소를 지었어요. 음영한 계획이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다음날 제니퍼가 아영에게 다가왔어요. 아영 씨, 오늘 오후에 일본 클라이언트와 화상회의가 있어요. 혹시 일본어도 하세요? 아영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네, 조금은 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일본어는 정말 어려우니까요. 제니퍼가 친절한 척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아영을 망신 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제니퍼는 일부러 가장 어려운 일본 클라이언트를 배정했어요. 도쿄에 있는 사쿠라 테크놀러지의 사토 사장이었는데 까다롭기로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이 계약은 정말 복잡해요. 기술적인 내용도 많고 일본 특유의 비즈니스 면도 중요하고요. 제니퍼가 일부러 겁을 주려고 말했어요. 하지만 아영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열심히 하겠어요. 오후 3시 화상회의실에 모든 임원들이 모였어요. 사라도 직접 참석했어요. 아영의 실력을 확인하려고 말이에요. 화면에 사토 사장이 나타났어요. 60대에 엄격해 보이는 일본 남성이었어요. 사토 사장이 일본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니퍼가 이상한 것과 달리 아영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사토 사장이 복잡한 기술 계약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아영은 완벽한 일본어로 대답했어요. 그것도 정중한 존댓말과 비즈니스 매너까지 완벽하게 갖춰서 말이에요. 사토 사장님 말씀해 주신 기술 사양에 대해 저희 엔지니어 팀과 상의해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사토 사장이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오, 당신의 일본어는 정말 훌륭하군요.
발음도 완벽하고 비즈니스 일본어도 완벽하네요. 그런데 갑자기 사토 사장이 어려운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혹시 우리 계약서 중에서 상호상생이라는 일본 철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일본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 질문이었어요. 제니퍼가 무릎을 쳤어요. 이제 아영이 당황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영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사토 사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일본의 전통적인 비즈니스 철학인 살모 요시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내도자도 좋고 매수자도 좋고 사회도 좋은 삼방 모두가 이익이 되는 거래. 철학이죠. 사토 사장이 깜짝 놀랐어요. 놀랍군요. 일본인도 잘 모르는 개념을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어디서 일본 문화를 배우셨나요? 대학원에서 동아시아 문화를 공부했었어요. 일본 철학에 특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사라와 다른 임원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건 단순한 언어 실력이 아니라 진짜 교양이었거든요. 제니퍼가 당황했어요.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한 거였거든요. 오히려 아영의 실력을 더욱 부각시켜준 꼴이 되었어요. 사토 사장과의 회의는 대성공으로 끝났어요. 계약도 성사되었고 사토 사장은 아영을 극찬했어요. 이런 수준의 통역사와 일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다음에도 꼭 이분과 일하고 싶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사라가 아영에게 말했어요. 정말 놀라워요. 일본 문화까지 그렇게 깊이 알고 계실 줄은. 아영이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그냥 관심이 있어서 공부했을 뿐이에요. 회의실을 나서는 아영을 마이클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 대단하셨어요. 일본어도 그렇게 잘하시다니. 아영이 수줍게 웃었어요. 감사해요. 마이클 씨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마이클의 가슴이 뛰었어요. 아영의 미소가 정말 아름다웠거든. 그리고 그녀의 겸손함과 실력에 점점 매력을 느끼고 있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저녁 한번 같이 드실래요? 축하하는 의미로요. 아영이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마이클의 진심을 인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어요. 네, 좋아요. 그날 저녁 마이클과 아영은 회사 근처의 조용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갔어요. 너무 비싸지 않으면서도 분위기 좋은 곳이었어요. 정말 궁금한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언어를 할 수 있어요? 마이클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아영이 잠시 생각했어요. 자신의 과거를 얼마나 말해야 할지 고민이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언어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옥스퍼드에서 언어학을 공부했었거든요. 옥스퍼드에서요? 그럼 왜 마이클이 말을 멈췄어요? 왜 청소부를 했는지 묻는 게 실례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영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요. 학업을 포기하고 돌아와야 했어요. 마이클의 표정이 안타까워졌어요. 죄송해요. 힘든 이야기 꺼내서 괜찮아요.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하지만 아영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벽이 있었어요. 마이클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 다른 세계 사람인 것 같아요. 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마이클 씨는 엘리트고 저는 청소부였어요. 마이클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아영 씨, 사람의 가치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로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의 당신을 보면 어떤 엘리트보다도 훌륭해요. 아영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오랫동안 들어보지 못한 따뜻한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못했어요. 너무 오랫동안 상처받아온 마음이었거든요. 레스토랑을 나서면서 마이클이 말했어요. 아영 씨 천천히 해도 돼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그 말이 아영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이런 행복이 다시 사라질까봐 말이에요. 아영은 아직 몰랐어요. 앞으로 훨씬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마이클과의 관계도 더 복잡해질 거라는 걸 말이에요. 한 달이 지났어요. 아영은 이제 임시가 아닌
정식 통역사가 되었어요. 사라도 더 이상 아영을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독일어, 일본어에 이어 프랑스어, 스페인어까지 완벽하게 구사하는 모습을 보고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영 씨, 이번에 유럽 순회 출장이 있는데 동행이 주실 수 있나요? 사라가 정중하게 부탁했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죠. 네, 물론이에요. 아영이 대답하는 순간 제니퍼가 끼어들었어요. 잠깐 유럽 출장은 제가 항상 담당했는데요. 사라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니퍼, 이번에는 독일, 프랑스, 스페인을 모두 돌아야 해요. 아영 씨가 모든 언어를 다 할 수 있어서 제니퍼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자신의 자리가 위협받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제니퍼는 혼자만 질투하는 게 아니었어요. 다른 직원들도 점점 아영을 견제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 바보 된 것 같아. 청소부에서 갑자기 핵심 인지가 되다니 뭔가 이상하지 않아? 사라 부장도 너무 편애하는 것 같은데. 심지어 아영이 없는 곳에서는 더 심한 말들이 오갔어요. 혹시 사라 부장과 무슨 관계라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뭔가 약점이라도 잡은 건가? 이런 소문들이 아영이 귀에도 들어왔어요. 하지만 아영은 참았어요. 실력으로 증명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아영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건 마이클이었어요. 이제 둘은 거의 매일 점심을 함께 먹었어요. 힘들지 않아요. 사람들 시선이 마이클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아영이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익숙해졌다는 게 더 마음 아프네요. 마이클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아영 씨는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저라면 벌써 포기했을 거예요. 아영이 마이클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진짜 걱정과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마이클을 씨가 있어서 버틸 수 있어요. 이 말에 마이클을 가슴이 뛰었어요. 아영도 점점 자신에게 마음을 열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제니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영을 완전히 몰락시키에 계획을 세웠어요. 이번 유럽 출장에서 반드시 실수하게 만들어야 해. 제니퍼가 동료들과 모의했어요. 어떻게 계약서에 일부러 틀린 번역을 넣어두는 거야. 아영이 그걸 못 잡아냐면 큰 문제가 될 거고, 그게 가능해? 내가 미리 초안을 작성하거든. 아영은 그냥 현장에서 통역만 하면 돼. 틀린 내용이 있는 줄도 모르고 말이야. 정말 음흉한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제니퍼는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라면 뭐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유럽 출장을 떠나기 전날 밤이었어요. 마이클이 아영을 불러냈어요. 내일부터 2주 동안 못 보겠네요. 마이클이 아쉬워하며 말했어요. 금방 다녀올게요. 아영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안함이 있었어요. 마이클이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아영 씨,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네, 저 아영 씨를 좋아해.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아영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금의 아영 씨를 알고 나니 단순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아영이 당황했어요. 마이클의 고백이 기쁘기도 했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마이크 씨 대답은 안 해도 돼요. 그냥 제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마이클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출장 다녀와서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아영의 마음이 복잡했어요. 마이클을 좋아하는 건 분명했지만 아직도 자신감이 없었거든요. 마이클을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하지만 저는 아영 씨 마이클이 아영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는 다르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거든요. 다음 날 아침 아영은 사라와 함께 유럽으로 떠났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베를린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사라가 말했어요. 이번 출장이 정말 중요해요. 유럽 전체와의 파트너십이 걸린 일이거든요. 네, 최선을 다하겠어요. 아영이 결심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아영은 몰랐어요.
제니퍼가 준비한 함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베를린에서의 참 미팅은 대성공이었어요. 아영의 완벽한 독일어와 문화적 이해 덕분에 독일 파트너들이 매우 만족했어요. 이런 수준의 통역은 처음이에요. 마치 독일에서 잘한 것 같네요. 독일 대표가 극찬했어요. 사라도 흐뭇해했어요. 아영 씨 덕분에 정말 순조롭네요. 하지만 아영은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파리에서 두 번째 미팅이 있었어요. 프랑스 파트너들과의 중요한 계약이었죠. 아영이 계약서를 미리 검토하고 있었는데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어요. 잠깐 이 부분이 이상한데요? 아영이 사라에게 말했어요. 뭐가 이상해요? 계약 조건 중에 우리에게 너무 불리한 부분이 있어요. 원래 합의한 내용과 다른 것 같은데 사라가 당황했어요. 이 계약서는 제니퍼가 미리 준비한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인쇄까지 끝났는데 다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이대로 계약하면 우리 회사에 큰 손이에요. 아영의 꼼꼼함 덕분에 제니퍼의 함정이 발각될 뻔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부족했어요. 프랑스 파트너들이 이미 도착해 있었거든요. 일단 미팅을 진행하고 이 부분은 나중에 수정하죠. 사라가 결정했어요. 하지만 아영의 마음은 불안했어요. 뭔가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정말로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영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할 상황이었어요. 파리의 호화로운 호텔 회의실이었어요. 프랑스 최대 기업인 루미엘의 그룹의 임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번 계약은 테크노글로벌의 유럽 진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약이었거든요. 하지만 아영의 불안감은 계속 커져갔어요. 계약서의 이상한 부분들이 자꾸 눈에 띄었거든요. 혹시 계약서를 다시 한번 검토할 시간이 아영이 사라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영 씨 시간이 없어요. 프랑스 측에서 오늘 안에 계약을 마무리하자고 했거든요. 사라가 초조하게 대답했어요. 바로 그때 루미엘의 그룹의 피해를 뒤폰 회장이 들어왔어요. 60대의 위험 있는 프랑스 남성이었어요. 본으로 마담 사로와 오늘 역사적인 계약을 맺게 되어서 기쁩니다. 피에르 회장이 완벽한 프랑스로 인사했어요. 계약 검토가 시작되었어요. 아영이 프랑스로 계약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피에르 회장이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잠깐 이 부분이 우리가 합의한 내용과 다른 것 같은데요. 피에르 회장이 계약서의 한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아영이 그 부분을 자세히 보니 정말로 문제가 있었어요. 기술 이전 조건이 원래 합의보다 훨씬 불리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영이 당황하며 계약서를 뒤적였어요. 그런데 곳곳에서 이상한 부분들이 발견되었어요. 사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피에르 회장이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이것은 우리를 기만하려는 것입니까? 이런 조건으로는 계약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프랑스 측 임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모독적입니다. 진정성이 없는 파트너네요. 피에르 회장이 일어서려고 했어요. 미안하지만 오늘 계약은 취소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신뢰할 수 없어요. 사라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이 계약이 무산되면 회사에 엄청난 손실이었거든요. 바로 그때 아영이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피에르 회장님, 아영이 완벽한 프랑스어로 말했어요.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아영이 침착하게 말했어요. 회장님, 이 계약서에 분명히 오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고의가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영은 빠르게 계산기를 두드리며 새로운 조건들을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만약 우리가 이런 조건으로 수정한다면 어떨까요? 기술 이전 비용을 20% 줄이는 대신 프랑스 측의 마케팅 지원을 늘리는 거예요. 피에르 회장이 관심을 보였어요. 흥미롭네요.
계속 말해보세요. 아영이 계속해서 창의적인 해결책들을 제시했어요. 단순히 원래 조건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양쪽 모두에게 더 유리한 새로운 조건들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프랑스의 환경 정책에 맞춰서 친환경 기술을 우선 적용하는 조건을 추가하면 어떨까요? 피에르 회장의 눈이 반짝였어요. 놀랍군요. 우리나라의 환경 정책까지 고려하다니. 아영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프랑스는 환경 선진국이잖아요. 특히 파리기후 협정을 주도한 나라로서 친환경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걸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런 조건이라면 우리 정부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피에르 회장이 점점 흥미를 보였어요. 아영은 단순히 언어만 잘하는 게 아니라 프랑스 문화와 정책까지 깊이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또한 프랑스 전통 장인 정신과 우리의 첨단 기술을 결합한다면 정말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2시간 동안의 치열한 협상 끝에 새로운 계약 조건이 만들어졌어요. 원래 계획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이었어요. 피에르 회장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런 수준의 협상은 처음 경험해 봅니다. 당신은 단순한 통역사가 아니라 진정한 비즈니스 파트너네요. 사라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영을 바라봤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꾼 건 완전히 아영의 능력이었거든요. 아영 씨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운이 좋았어요. 아영이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계약서의 서명이 끝나자 피에르 회장이 아영에게 말했어요. 혹시 우리 회사에서 일할 생각은 없나요? 정말 뛰어난 인재세요. 파리에서의 성공 이후 마드리드에서의 마지막 미팅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아영의 완벽한 스페인어와 라틴 문화에 대한 이해 덕분이었어요. 스페인 파트너들도 아영을 극찬했어요. 세니얼이 있다. 당신의 스페인어는 마드리드 사람보다 더 정확해요. 세 개 나라 모든 계약이 대성공으로 끝났어요. 원래 이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말이에요. 사라가 아영에게 말했어요. 아영 씨가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제 일이니까요. 아영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미국으로 돌아온 후 아영의 지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아무도 그네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로버트 대표이사가 직접 아영을 불러서 말했어요. 이번 유럽 계약은 우리 회사 역사상 최고의 성과입니다. 아영 씨의 공이 정말 크죠. 감사합니다. 앞으로 국제사업부 팀장으로 승진시키려고 합니다. 어떠세요? 아영이 깜짝 놀랐어요. 청소부에서 시작해서 불과 몇 달 만에 팀장이 된다는 건 꿈 같은 일이었거든요.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이미 증명하셨잖아요. 그날 저녁 마이클이 아영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축하해요. 소식 들었어요. 팀장 승진이라니. 마이클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마이클 씨 덕분이에요. 제 덕분이요. 모든 건 아영 씨의 실력이었는데 아영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마이크 씨가 용기를 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청소부였을 거예요. 마이클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럼 출장 가기 전에 제가 한 말 생각해 보셨나요? 아영이 수줍게 고개를 끄겼어요. 네, 저도 마이크 씨를 좋아해요. 마이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어요. 하지만 둘 다 몰랐어요. 제니퍼가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더 큰 복수를 계획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이게 말이 돼? 청소부 출신이 팀장이 된다고. 제니퍼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분노를 터뜨렸어요. 하버드 출신의 10년 경력에 자신보다 아영이 먼저 팀장이 된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제니퍼 진정의 실력으로 된 거잖아. 동료가 달래려 했지만 제니퍼는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실력 웃기지 마. 분명히 뭔가 비밀이 있을 거야. 제니퍼는 아영을 완전히 몰락시킬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개인적인 공격이었어요. 아영의 과거를 파헤쳐야겠어. 분명히 숨기고 있는 게 있을 거야. 한편 아영과 마이클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한 후 둘은 거의 매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믿기지 않아요. 몇 달 전만 해도 청소부였는데 이제는 팀장이라니 아영이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당연한 결과예요. 아영 씨의 실력이니까요. 마이크를 따뜻하게 말했어요. 마이크 씨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모든 건 아영 씨 혼자 힘으로 이뤄낸 거예요. 둘은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서 미래를 계획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요. 아영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며칠 후 회사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아영이 학력을 위조했다던데 옥스퍼드 출신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거짓말이래. 그럼 어느 실력도 가짜인 건가? 제니퍼가 퍼들인 소문이었어요. 아영이 정식 학위 없이 대학원을 중퇴했다는 사실을 악용한 거였어요. 소문은 빠르게 번졌어요. 사람들이 아영을 보는 눈빛이 다시 차가워지기 시작했어요. 역시 뭔가 이상했어. 어떻게 청소부가 갑자기 그런 실력을 가질 수 있겠어? 아영은 이런 시선들을 견디기 힘들었어요. 소문은 마이크를 귀에도 들어갔어요. 동료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 마이크, 내가 사귀는 아영 씨에 대한 소문이 무슨 소문? 학력 위조 의혹 이래. 옥스퍼드 졸업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중퇴했다나 뭐라나. 마이클이 당황했어요. 아영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뜻인가요? 그날 저녁 마이클이 아영을 찾아왔어요. 아영 씨 물어볼 게 있어요?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옥스퍼드 이야기 정확히 어떻게 된 거예요? 아영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회사에 소문이 돌고 있어요. 학력을 위조했다는 아영이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마이클을 씨도 그 소문을 믿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정확히 알고 싶어서요. 마이클의 말투가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아영에게는 의심의 눈초리로 보였어요. 저는 옥스퍼드를 졸업하지 못했어요. 박사가 정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중퇴했거든요. 그럼 왜 처음에 정확히 말하지 않았어요? 졸업했다고 말한 적 없어요. 다만 공부했다고 말했죠. 마이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럼 뭐 어쩌라고요. 제가 중터생이라고 처음 만날 때부터 말했어야 했나요? 아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아영 씨 화내지 마세요. 저는 그냥 마이크 씨는 결국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아영이 상처받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저는 아영 씨를 믿어요. 정말요? 그럼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마이클이 말문이 막혔어요. 사실 그 도 살짝 의심이 들었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저도 확실히 서지 않았어요. 미안해요. 아영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역시 마이클 씨도 저를 그런 눈으로 보는 거였네요. 아영 씨, 이제 알겠어요. 저 같은 사람과 마이클 씨 같은 사람은 애초에 안 어울렸던 거예요. 아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영 씨 앉아요. 이야기를 끝까지 해봐요. 할 말 없어요. 마이클 씨의 마음을 알았으니까요.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다만 주변 시선이 걱정되어서. 주변 시선이요? 아영이 차갑게 웃었어요. 결국은 그거네요. 마이클 씨도 체면이 중요한 거죠. 그게 아니라 충분해요. 이제 이해했어요. 아영이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마이클을 붙잡으려 했지만 아영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아영은 혼자 원룸에 앉아 있었어요. 너무 행복했던 시간들이 모두 꿈이었나 싶었어요. 역시 나는 혼자가 맞아. 아영이 혼자 말을 했어요. 잠깐의 행복을 위해 이런 상처를 받을 바에는. 핸드폰이 울렸어요. 마이클이었어요. 하지만 아영은 받지 않았어요. 마이클을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아영은 끝까지 받지 않았어요. 아영은 책상 서랍에서 부모님 사진을 꺼냈어요. 엄마, 아빠,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린 걸까요? 사진 속 부모님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행복하고 싶었어요.
사랑받고 싶었고요. 눈물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결국은 혼자인 거네요. 제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그렇게 중요한 건가? 아영은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외로움, 상처, 분노, 절망, 모든 게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한편 마이크도 자신의 아파트에서 후회하고 있었어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마이크를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영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서 정작 중요한 순간에 의심했던 거였어요. 내일 당장 사과해야지. 하지만 이미 너무 깊은 상처를 남긴 후였어요. 더 큰 시련이 아영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니퍼의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다음 주 어려우니까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아영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더욱 노골적이 되었거든요. 상력 위주한 사람이 팀장이라니 사라 부장도 어떻게 그런 사람을 믿었을까? 역시 뭔가 수상했어. 아영이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수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아영은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걸었어요. 잘못한 게 없었거든요. 사라가 아영을 불렀어요. 아영 씨 앉으세요. 사라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회사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알고 있어요. 정확한 해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직원들이 동요하고 있거든요. 오후에 긴급 임원 회의가 열렸어요. 아영의 학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였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로버트 대표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실력은 인정하지만 학력 위조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잠깐 학력 위조라고 단정할 수 있나요? 마이클이 끼어들었어요. 아영과 갈등이 있었지만 그녀를 보호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직원들 사이에 불신이 생겼어요. 그럼 정확한 조사를 해봐야죠. 사라가 제안했어요. 옥스터드에 직접 확인해 보겠어요. 바로 그때 회사에 더 큰 문제가 터졌어요. 급하게 들어온 직원이 보고했어요. 큰일 났습니다. 중국 최대 기업인 드래곤테크에서 긴급 화상회의를 요청했는데요. 무슨 일인데 계약서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됐다면서 당장 해결하지 못하면 모든 중국 사업을 철수하겠다고 해요. 로버트 대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중국 사업은 회사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핵심 사업이었거든요. 문제가 뭔데? 복잡한 법정 문제래요. 중국어와 영어, 한국어를 모두 이해하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모든 시선이 아영에게 집중되었어요. 회사에서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영뿐이었거든요. 아영 씨 도와주실 수 있나요? 로버트 대표가 간절히 부탁했어요. 하지만 제니퍼가 끼어들었어요. 잠깐요. 학력 의혹이 있는 사람에게 이런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나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 실수라도 하면 어떻게 하죠? 회사 전체가 위험해져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고민에 빠졌어요. 아영이 조용히 일어났어요. 제가 하겠어요. 하지만 아영 씨 지금은 회사가 중요해요. 개인적인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죠. 아영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1시간 후 화상 회의실에 중국 드래곤테크의 임원들이 나타났어요. 리 회장을 포함해 5명의 고위 임원들이었어요. 리 회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우리는 매우 실망했습니다. 계약서의 법적 조항들이 중국법에 완전히 위배되어 있어요. 아영이 완벽한 중국어로 대답했어요. 리 회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이 문제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리 회장이 놀란 별점을 지었어요. 아영의 중국어가 베이징 사람보다 더 정확했거든요. 이 여성의 중국어는 정말 놀랍군요.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리 회장이 복잡한 법적 문제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의 새로운 데이터 보안법, 국경관 기술 이전 규정, 직접 재산권 보호 조항까지 정말 복잡한 내용들이었어요. 하지만 아영은 하나하나 정확히 이해하고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이 부분은 중국의 사이버보안법 제30조에 따라 수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기술 이전 조항은 최근 개정된 외국인 투자법에 맞춰 조정하겠습니다. 아영은 단순히 언어만 잘하는 게 아니라 중국의 최신 법률까지 완벽하게 알고 있었어요. 우리 회장이 감탄했어요. 놀랍습니다. 중국 변호사들도 이렇게 정확하게 하는 경우 같은 건데, 그런데 가장 어려운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중국 측에서 관시라는 전통적 비즈니스 관계를 중시한다고 했거든요. 우리는 단순한 계약 관계가 아니라 장기적인 신뢰 관계를 원합니다. 아영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중국의 전통적인 관심 문화는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서는 인간적 신뢰죠. 정확히 아시는군요. 그렇다면 이런 조건은 어떨까요? 매년 상호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양국 직원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회장의 눈이 반짝였어요. 훌륭한 아이디어네요. 이런 제안은 처음 받아봅니다. 3시간의 치열한 협상 끝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오히려 원래보다 더 좋은 조건의 새로운 계약이 만들어졌어요. 우리 회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 여성은 정말 특별합니다. 언어 실력뿐만 아니라 문화적 이해까지. 중국에서도 이런 인재는 찾기 어려워요. 혹시 우리 회사 중국 지사장으로 오실 생각은 없나요?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정중히 사용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회사에 만족하고 있어요. 아영이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화상회의가 끝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임원들이 아영을 바라봤어요. 로버트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영 씨 정말 죄송합니다. 의심해서 아니에요. 당연한 절차였어요. 사라도 고개를 숙였어요. 학력 조사 같은 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실력이 모든 걸 증명했어요. 제니퍼만이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마이클이 아영에게 다가왔어요. 아영 씨, 하지만 아영은 차갑게 말했어요. 지금은 회사 일이 끝났을 뿐이에요. 개인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해요. 마이클을 가슴이 아팠어요. 아영이 여전히 자신에게 상처받아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이 성공은 아영에게 새로운 확신을 주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인지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였어요.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제 아영은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중국 계약 성사 이후 제니퍼는 더욱 절망적이 되었어요. 이제 정면 승부로는 아영을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번에는 완전히 끝장내야 해. 제니퍼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아영의 개인사를 공격하기로 한 거였어요. 사립탐정을 고용해서라도 아영의 과거를 파헤쳐야겠어. 제니퍼는 정말 위험한 선택을 했어요. 하지만 질투와 분노의 눈이 먼 상태였거든요. 며칠 후 제니퍼가 수상한 미소를 지으며 사라를 찾아갔어요. 사라 아영에 대해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뭔데요? 아영이 영국에 있을 때 불법 체리를 했었대요. 학생 비자가 만료된 후에도 몇 달간 더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인가요? 사라가 놀란 별점을 지었어요. 여기 증거 서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을 회사에 둘 수 있을까요? 제니퍼가 가짜 서류들을 내밀었어요. 정말 정교하게 만든 위조 서류들이었어요. 하지만 사랄은 이번에는 쉽게 넘어가지 않았어요. 제니퍼 이 서류들 어디서 구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가요? 사실이 중요하죠. 사실이라면 공식 경로를 통해 확인해야 해요. 사라도 제니퍼의 질투를 눈치채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오후 전체 직원 회의가 있었어요. 분기 실적 발표를 위한 자리였는데 제니퍼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잠깐 모든 분들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니퍼 지금은 회의 중인데 아영 씨의 불법 체류 전력에 대해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회의실이 술넘거리기 시작했어요. 아영이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잠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증거가 있어요. 여기 서류들이 바로 그때 마이클이 벌떡 일어났어요.
제니퍼 그만해요. 왜 진실을 말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마이클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서류들은 위조된 거예요. 제가 확인해 봤어요.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뭐라고? 제니퍼 씨가 사립 탐정을 고용해서 아영 씨를 해치려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미리 조사해 봤거든요. 마이클이 자신의 노트북을 켰어요. 여기 영국 내무부에서 직접 받은 공식 서류가 있어요. 아영 씨는 비자 관련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제니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럴 리가 오히려 제니퍼 씨가 서류를 위조한 거예요.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로버트 대표가 화가 나서 말했어요. 제니퍼, 이게 정말인가요? 저는 그냥 제니퍼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회사 동료를 해치려고 서류까지 위조하다니 이건 용서할 수 없어요. 살아도 실망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제니퍼 당장 사표를 내세요. 이런 일은 재발하면 안 되거든요. 제니퍼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아영을 바라봤어요.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제니퍼 씨, 아영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저는 당신에게 잘못한 게 없어요. 단지 제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이에요. 제니퍼가 회의실을 나간 후 분위기가 조용해졌어요. 로버트 대표가 아영에게 말했어요. 아영 씨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을 생기기 위해서 괜찮아요. 오해는 풀렸으니까요. 다른 직원들도 하나, 둘씩 아영에게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아영 씨, 미안해요. 소문만 듣고 판단했어요. 정말 훌륭한 분인데 의심해서 죄송해요. 아영이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다들 괜찮아요.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되지. 회의가 끝나면 마이클이 아영을 따라 나왔어요. 아영 씨 잠깐만요. 아영이 멈춰서 돌아왔어요. 네, 정말 죄송해요. 마이클이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당신을 의심했던 거 정말 바보 같은 일이었어요. 아영이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마이크 씨가 저를 도와주셨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였어. 진작에 했어야 했는데 마이클이 아영의 눈을 바라봤어요. 아영 씨,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실 수 있나요? 아영이 잠시 망설였어요. 상처가 완전히 아문 건 아니었거든요. 마이크 씨, 제가 잘못했어요. 사랑한다면서 정작 중요한 순간에 믿지 못했어요. 마이클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확실해요. 아영 씨 없는 제 인생은 의미가 없어요. 아영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다시는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맹세해요.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영 씨 편이 설계해요. 아영이 작게 웃었어요. 그럼 다시 시작해볼까요? 마이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이번에는 천천히 해요. 그날 저녁 둘은 처음 데이트했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갔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해결된 것 같아요. 마이클이 행복하게 말했어요. 네,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요. 아영도 환하게 웃었어요. 아영 씨, 저 약속할게요.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을 믿고 지켜드릴게요. 고마워요. 마이크 씨, 둘은 서로의 손을 잡았어요. 이번에는 정말 진심이 담긴 시작이었어요. 회사에서도 아영은 완전히 인정받았어요. 더 이상 누구도 그녀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로버트 대표가 아영을 부사장으로 승진시키겠다고 제안까지 했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자리에 만족해요. 너무 빨리 올라가는 것보다는 차근차근 성장하고 싶어요. 아영이 겸손함이 오히려 더 큰 존경을 받았어요. 이제 정말 행복한 날들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영은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더 큰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1년이 흘렀어요. 아영은 이제 테크노글로벌의 국제사업부 이사가 되어 있었어요. 회사의 해외 매출은 아영이 온 후 300%. 아영 씨 덕분에 우리 회사가 정말 글로벌 기업이 되었네요. 로버트 대표가 흐뭇하게 말했어요.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모든 팀원들이 함께 만든 성과죠. 아영이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이제 아영을 보는 모든 사람들의 눈빛이 존경으로 가득했어요. 과거의 청소부였다는 사실은 오히려 그녀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스토리가 되었어요. 그날 오후 아영에게 특별한 연락이 왔어요. UN 본부에서 온 전화였어요. 이 아영 씨, 저는 UN 사무총 장실의 존슨입니다. 네, 무슨 일로 연락 주셨나요? 사무총 장님께서 아영 씨의 화력을 높이 평가하셔서 UN 특별 통역관으로 초청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아영이 깜짝 놀랐어요. UN에서요? 네, 내년에 있을 세계 평화회의의 수석 통역관 자리입니다. 12의 언어를 동시에 통역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하거든요. 이건 정말 꿈 같은 제안이었어요.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일할 기회였거든요. 그날 저녁 아영은 마이클과 함께 공원을 걸었어요. 정말 대단한 제안이네요. UN이라니 마이클이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하지만 고민이에요. 왜요?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은데 아영이 마이클을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뉴욕이 가면 마이클 씨와 떨어져야 하잖아요. 마이클이 따뜻하게 웃었어요. 아영 씨, 이런 기회를 저 때문에 포기하면 안 돼요. 하지만 저도 뉴욕이 가면 되죠. 국제 변호사 자격증도 있고 이미 몇 군데서 제안을 받았어요. 아영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당연하죠. 어디든 아영 씨와 함께 라면 괜찮아요. 유엔으로 떠나기 전에 아영에게 마지막 큰 임무가 주어졌어요. 워싱턴에서 열리는 국제경제포럼의 총책임 통역관이었어요. 20개국 대표들이 모이는 중요한 회의였어요. 글로벌 무역과 경제 협력을 논의하는 역사적인 자리였거든요. 아영 씨 이번 회의가 성공하면 진짜 역사에 남을 거예요. 사라가 긴장하면 말했어요. 최선을 다하겠어요. 아영이 다짐했어요. 회의 당일 아영은 정말 놀라운 실력을 발휘했어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를 동시에 오가며 완벽한 통역을 해냈어요. 특히 미국과 중국 대표 사이에 미묘한 언어적 뉘앙스까지 정확히 전달해서 중요한 경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각국 대표들이 아영을 극찬했어요. 이런 수준의 통역은 처음 경험해 봅니다. 당신 덕분에 진정한 소통이 가능했어요. 혹시 우리나라에서 일할 생각은 없나요? 아영은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며 말했어요. 감사하지만 저는 이미 갈 곳이 정해져 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 아영의 화력이 크게 보도되었어요. 한국에 숨겨진 언어 천재, 국제경제포럼에서 역사적 순간 만들어 청소부에서 세계적 통역관이 된 감동 스토리, 아영의 이야기가 전국에 알려졌어요. 그날 밤 아영은 부모님 묘지를 찾았어요. 손에는 신문 기사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제가 해냈어요. 아영이 묘비 앞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고요. 바람이 살랑 불며 나뭇잎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믿어주신 제 능력으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어요. 눈물이 살짝 고였어요. 이제 정말 세계 무대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꿈꾸시던 그 꿈을 이룬 거예요. 마이클이 뒤에서 조용히 다가와 아영이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부모님도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아영이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유인으로 떠나기 일주일 전 마이클이 아영을 특별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처음 만났던 테크노글로벌 27층이었어요. 왜 여기에 기억나요? 처음 여기서 만났잖아요. 마이클이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때는 아영 씨가 청소부였고 저는 그냥 야근하는 변호사였죠. 맞아요. 그때가 벌써 2년 전이네요. 이제 아영 씨는 세계적인 통역관이 되었고 저는 마이클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아영 씨를 사랑하는 남자가 되었어요. 아영이 깜짝 놀랐어요. 마이클 씨, 이아영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마이클이 반지를 꺼내며 말했어요. 어디에 있던 무슨 일을 하든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아영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고였어요. 네, 네, 좋아요. 두 사람이 포옹했어요. 그 순간이 정말 완벽했어요. 근데 마이크 씨 저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처음에 제가 옥스퍼드 학생진을 떨어뜨렸을 때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마이클이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사실 일부러 떨어뜨리게 만들었어요. 호기심이 너무 컸거든요. 뭐라고요? 첫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말을 걸고 싶었는데 방법을 못 찾겠더라고요. 아영이 웃으며 마이크를 가볍게 때렸어요. 나쁜 사람. 하지만 덕분에 우리가 만났잖아요. 6개월 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아영이 일하고 있었어요. 세계 각국의 대표들이 모인 총회에서 동시 통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평화는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이해할 때 시작됩니다. 사무총장의 연설이 아영의 통역을 통해 세계 각국 언어로 전달되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아영은 창밖으로 뉴욕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정말 꿈 같아 아영이 혼자 말을 했어요. 마이클이 뒤에서 다가와 안아줬어요. 꿈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아영 씨가 만든 현실이죠. 우리가 함께 만든 거예요. 아영이 마이클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어요. 왼손 약지에는 결혼 반지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때 아영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온 강연 요청이었어요. 청소부에서 유엔 통역관이 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네요. 가실 거예요? 당연하죠. 저처럼 포기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마이클이 자랑스럽게 웃었어요. 역시 제 안에 다 와요. 아영이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언어는 정말 신기해요. 서로 다른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거든요. 마치 아영 씨처럼요. 저요? 네. 아영 씨도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다리잖아요.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사람들을 말이에요. 아영이 깊이 생각해봤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럼 저의 진짜 꿈은 이미 이뤄진 건가요? 아니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마이클이 아영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아영 씨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게 될 것 같아요. 아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랐어요. 2년 전 청소부로 일하던 그 시절이 이제는 정말 먼 과거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모든 경험이 다 의미가 있었네요. 당연하죠. 그 모든 과정이 지금의 아영 씨를 만든 거니까요. 아영이 마이크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고마워요. 마이크 씨. 제가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아영 씨 덕분에 진정한 사랑이 뭔지 알게 되었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갈 이야기 말이에요. 언어의 벽을 넘어서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진정한 소통. 그것이 바로 아영이 찾은 자신만의 길이었어요. 오늘 아영이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나눠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